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날 당신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던데요? 아니요, 맥주병으로 때린 적은 없는데요. 경찰은 그러면 이 사람을 폭행범으로 단정을 짓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든든의 황윤선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출석하라고 전화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서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시거나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 때문에 전체적인 경찰 조사의 방향이나 흐름이 완전히 잘못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불시에 통보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받으시면 누구시죠? 어느 경찰서 누군데 언제까지 출석 좀 해주십시오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보이스피싱 당한 건가 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김땡땡 씨랑 어디 치킨집 가신 적 있으시죠? 그날 당신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던데요? 아니요, 맥주병으로 때린 적은 없는데요. 경찰은 그러면 이 사람을 폭행범으로 단정을 짓게 됩니다. 때렸다는 건 사실이구나, 맥주병으로 안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렸든 밥그릇으로 때렸든 뭔가로 때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경찰 조사 초기 단계가 중요한 것이 경찰은 고소장을 먼저 받고 가해자로 추정을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고소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본 거죠. 경찰이 이미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미 진실을 따져보면 내가 먼저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때린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정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경찰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해서 조사가 점점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쓰인 조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수사 보고서에 일단 그 내용이 일부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경찰이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특별한 의식 없이 한 말은 더 진실로 믿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진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미란다 원칙인데 모든 전화 통화 시에 이런 걸 다 고지하진 않습니다. 누구시죠? 경찰서 언제 나와주세요. 무슨 일로 고소됐습니다 하고 짧게 끊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본인이 당황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더 책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란다 원칙에도 있죠. 경찰 앞에서의 한마디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중하셔야 하기 때문에 경찰 앞에서 최대한 말을 줄이시고 특히 본인이 범죄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마디 한마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해서 혐의를 벗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당황하셔서 첫 전화에 그냥 자기 죄 다 인정해버리고 경찰이 모르는 내용까지 다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럼 이대로 완전 망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출석하셔서 정식적인 조사 절차를 밟으실 때 그 내용을 다 수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올 테니까 하나하나 그때 말이 왜 잘못됐고 경찰이 고소장만 믿고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갑자기 경찰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시면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짧고 간결하고 명백한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에 대해서 혐의 사실 같은 걸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다 또는 무조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말고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언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경찰이 얼마든지 양해를 해줍니다. 오히려 조사받는 스케줄 조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칫했다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딱 자기 중심을 잡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언제까지 오라 라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구속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월달에 오라 그랬는데 아니요 12월에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집안일 또는 회사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 뒤로 혹은 2주일 뒤로 미뤄주십시오 해서 조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기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경찰서 가시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런 식의 스케줄 조정은 경찰도 얼마든지 양해를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첫 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경찰은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도 잘 모르신다 말이에요. 경찰한테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누가 고소했습니까? 고소 사건입니까? 고발 사건입니까?
뭐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거까지 다 물어보시면 좋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을 만큼 물어야 돼요. 물론 경찰도 수사 기밀이니 하니까 잘 얘기 안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도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받기 전에 최대한 많이 알아서 자기가 억울한 혐의를 누명을 써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경찰도 사람이니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쪼그라서 겁먹지 마시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엄연히 왜 나를 부르는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그 정보를 변호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일부 긍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셨다면 빨리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 받으실 때도 변호사와 동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을 부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언제 출석하겠다라면서 정중한 태도로 일정을 조절하시면서 본인도 대응할 시간을 가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많이 알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명심하셔가지고 경찰이 전화 왔다고 쫄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소장 고발장 한 장 가지고 조사해보려고 이제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현재 뭐 급하게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뭐 댓글 남기고 이메일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송무상담 대표 번호인 1522-9959 ARS 1번 누르시면은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든든히 그동안 쌓은 능력 있는 여러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 하나하나 제작하는데 많은 분들의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